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화제의 종목 중 내일장 흐름까지 지켜보면 좋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은요.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그리고 검색 상위까지 이 5가지 기준을 토대로 오늘 시장에서 30개의 종목을 추려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한 분당 3종목씩 선정을 해서 오늘 설명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의 베스트 30 먼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입니다. 오늘 참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에 이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 날이었는데 특히 좀 대형주 그리고 제조업과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SK 하이닉스도 매수 상위 이름을 올리면서 눈에 띄고요. 또한 금융주, 이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도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유한양행도 많이 검색을 했는데요. 자, 이 베스트 30 안에서 오늘 두 분의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성 이사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저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제일일렉트릭 종목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 자체는 스마트 배전기기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배선이라든지 분전반, 차단기를 이제 개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력에 대한 효율을 좀 아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최대 이제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이튼이랑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나타나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좀 기대감이 많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기차 충전에 대한 콘센트까지도 좀 개발을 박차고 있다라는 좀 이슈가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전기차랑 AI에 대한 좀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력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는 이제 계속해서 스마트 배전기기에 대한 수요는 적극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일렉트릭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 스마트 배전이라든지 차단기 쪽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래 가치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잠깐 차트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서 추세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고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세론이 나타나고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그리고 블랙 먼데이 때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고 바닥을 찍고 나서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하락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을 다 소화시키고 다시 한번 모멘텀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반등되는 구간에서 이제 초입 구간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블랙록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에 대한 이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전력망 공급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제일일렉트릭도 같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민성 이사의 첫 번째 종목은 제일일렉트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일일렉트릭은 투자자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검색 상위로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전력이 부족해서 화재가 나거나 혹은 이제 원전에 대한 재가동 이슈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미국장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심도들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오늘부터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향으로서의 이런 이제 부품들의 수요가 아직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에너지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기후변화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 때 가장 좀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게 또 원전이거든요.
있거든요. 특히나 가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나라들이 상당히 많았고 네. 탈원전 기조에서 다시 한번 원전의 기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상당히 원전 르네상스 시대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설비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괜찮겠어?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이제 재가동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성보다는 지금 당장의 이런 에너지원에 대해서 확보를 하는 것들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향후에 SMR 쪽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유럽 지역이나 이런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그때 선물 가격만 20배 올랐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학을 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망도 굉장히 많이 넓혀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유럽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 상당히 원전에 대한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체코를 뚫어내는데 또 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미국장에서 특허명 SMR이라고 해서 뉴스케일 파워에 이제 1조 원 이상의 이제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항상 규모는 크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실적에 넘어가는 그런 비중 자체가 상당히 좀 적었는데, 이번에는 공급 계약도 체결됐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으로 또 찍힐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인 업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꼽아봤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살펴봤습니다. 특히 수급에서는 기관이 4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외인도 오늘 함께 주목을 하면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이 첫 번째 종목 각각 대응 전략 한 문장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님, 저희 제일 일렉트릭 내일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보유자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추세를 믿고 좀 홀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지수 자체도 추세를 이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좀 우리가 그 전까지는 투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줄 때 챙기자라는 수익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는데 이제는 좀 바닥에서 올라오고 두 번째 시세가 나오는 만큼 좀 추세를 믿고 좀 기다려 보면서 좀 끌고 가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를 믿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저는 일단은 뭐 전 세계 원전 시대라고 좀 걸어놨는데 일단 산업적으로 성장 기조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순환매도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증시의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텐데 산업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보다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차분히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저희 두 번째 종목 어떤 거 살펴볼까요? 정말 핫한 종목입니다. 이제 유한양행 아직까지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렉라자 FDA에 대한 승인 때문에 많은 이슈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자체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좀 주가 측면에서는 많이 상승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우리가 절대 작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좀 밸류에이션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마일스톤이나 로열티에 대한 이제 수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성장이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마일스톤만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총 수령할 수 있는 금액만 보더라도 1조 2천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오스코텍이랑 분배를 하면서 나눠 갔겠지만 이 금액만 하더라도 굉장히 커다란 규모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렉라자가 계속해서 판매가 되는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10% 이상 로열티를 매년 꾸준하게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유한양행이다. 마찬가지로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유의미한 흐름이 이어지는 이유가 지금 유한양행이 최근 10년 동안 이제 신규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금액이 한 5천억 가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천억을 10년 동안 꾸준하게 투자를 하면서 신규 물질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번에 렉라자를 개발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5천억에 대한 이제 결과물이 렉라자로 지금 분배를 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만 7,200억 가량이 되고요. 이제 매년 들어오는 미니멈 매출만 하더라도 한 4,800억 가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자체를 다시 한번 신규 물질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 커다란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더 크게 작용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타그리소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이 만든 렉라자에 대한 좀 경쟁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타그리소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이 7조 가량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렉라자랑 리브리반트를 같이 병용요법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지금 타그리소랑 비교를 했을 때 사망 위험도가 23% 가량이 줄어든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타그리소가 지난해에는 7조 가량에 대한 글로벌 시장으로 매출을 올렸지만 렉라자랑 리브리반트를 통해서 병용요법을 통하면은 사망 위험도가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글로벌 시장 자체를 좀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7조만 가져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로열티가 10%로 계산해서 오스코텍이나 분배했을 때 매년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4,800억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투자한 금액을 매년 다시 한번 현금 수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밸류에이션을 계산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주가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지만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은 유한양행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30 김민석 이사님 두 번째 종목으로 유한양행 살펴봤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말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베스트30 코너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검색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기대할 수 있다. 계속해서 관심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저희 두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우리금융 지주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뭐 이제 밸류업 지수에 이제 금융주들이 일부 포함이 되지 네. 않는 상황이 생기면서 좀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밸류업 지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산업적으로 네. 뭔가 지금 실적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성장폭이 유지가 되지 않아서 이게 어쨌든 우리가 배당을 받는다거나 혹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려면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그게 이제 잉여금으로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산업적으로 흐름들이 좋지 못하면 기업이 하고 싶어도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될 만한 산업군들의 종목이 꽤 많이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도 이제 올해 안으로 좀 다시 종목을 변경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거나 혹은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유효한데 동양상명과 ABL생명을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 인수하면서 자금을 써서 혹시나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 이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시너지가 나는 상황이고 또 해당 기업들의 PBR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잉여금 자체에서 이런 자금 회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주주 환원 정책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제 조금의 과도기가 있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평가가 이미 증권가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그게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볼륨 자체가 커지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금융 그룹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늘려 나가면서 좀 그룹화를 좀 탄탄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시너지를 좀 창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3자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그룹 간 시너지 그리고 인수하는 기업과의 이런 시너지가 더 크게 나타났을 때 엄청나게 효과가 난다라는 부분에서 메리트를 주는 것처럼
그룹 내 이런 시너지가 확대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기대감을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때 증권가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계속 미느냐 안 미느냐는 상당히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는데, 일단은 지금 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금융주 내에서도 계속적인 좀 거론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베스트 30 하창원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으로 우리금융지주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잘 버는 회사가 투자자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잘 돌려줄 수 있다.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기대감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최근에 이 기관이 6거래일 내내 물량을 담았고 오늘은 외국인도 힘을 보탰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역시 두 번째 종목도 대응 전략 한 문장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하 본부장님 먼저 들어볼게요. 우리금융지주 한 문장 주시죠. 네, 뭐 결국에는 주주 환원 정책이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는지가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지속이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제 밸류업이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매력적인 중장기적인 매력도를 만들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매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민성 이사님 유한양행 내일장 한 문장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에 대한 실적을 믿고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모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우리가 뭐 무리하게 리스크를 감안하고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조정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더 모아가는 전략을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분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한양행은 조정이 나올 때 모아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베스트 30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이사님, 저희 세 번째 종목 어떤 건가요? 가장 핫하죠.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종목을 좀 말씀을 네. 드리려고 가져오게 됐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오늘 또 반도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도 이제 좀 다시 한번 숨통을 트일 수가 있나 이런 기대감을 가져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는 64,000원대가 이제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더 깬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더 용기를 갖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62,200원을 저점으로 찍고 나서 64,000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퀄테스트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더욱더 많이 가져가는 구간이다. 좀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수급만 보더라도 기관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꾸준하게 매수세를 유입해서 긍정적인 수급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당연하게 이제 밸류업에 대한 공개 종목으로 이제 공개가 같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ETF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자금들이 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류업에 대한 공개 자체가 워낙 반발이 많다 보니까 연내에 다시 한번 또 바꿔가 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삼성전자가 퇴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아직도 PBR이 1배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멘텀 자체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업이 가장 중요해서 여기에 대한 패시브 자금 다시 한번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바닥에서 추가적인 상승 많이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주가 자체가 이제 신반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88,800원까지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과잉 투자다, 이제 HBM에 대한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세론이 나타나고 주가가 많이 밀리는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서도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저점을 찍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6만 원대를 더 이상 깨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전에 있던 저점은 네. 5만 원대, 이번 저점은 6만 원대.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는 또 다시 한번 쭉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7만 원이나 8만 원대로 저점을 높이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리스크나 이제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콜테스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지면서 지금 우려감은 다 반영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갖고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용기를 갖고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세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역시나 검색 상위로 인해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정말 이제는 이게 바닥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저희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도 또 삼성전자를 들고 왔는데 네. 저도 지난주 이 시간에 삼성전자, 이 시간은 아니었죠. 화요일 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건 스탠리 발로 인해서 이제 네.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악화가 됐고, 그때 또 이제 시기적으로 잘 맞추는 바람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같이 들어오면서 물량 이탈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8월 1일부터 전거래일까지만 보시면 지금 벌써 수급이 9조 정도 나갔거든요. 올해 내내 삼성전자 12조에서 13조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남은 물량 1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강하게 나올 만큼 지금 단기적으로 좀 출렁거림이 있는 상황이고, 주식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삼성전자에서 수급이 이 정도로 강력하게 이탈됐었던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마저도 외국인에서 순매도가 발생을 했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종목군들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금투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들어왔었던 자금들이 외국계 자금이 영국계와 미국계가 들어왔는데 이들 역시도 캐리 트레이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들어왔었던 물량이 총 한 13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담감이 1조 이내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기조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길어야 4, 5일 정도만 끝나죠. 근데 지금 미국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급등 나오고 있고요.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각종 종목군들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뭐 전망치보다 잘 나온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HBM에 대한 완판 얘기, 그리고 레거시 제품들에 대한 이런 수요 확대, 이게 PDF에 박혀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본다라고 한다면 점유율이 더 높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당연히 좋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이제 모건 스탠리 발로 이탈됐었던 수급이 다시 돌아와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PBR이 1.2배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삼성전자는 PBR 1.19배에서 1.21배 이 사이가 역사적으로 저점이었었던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는 너무나도 좀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일부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의 좀 서막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하락에서 이제 추세가 돌리는 상승장악형이 좀 일부 나와줬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좀 물려도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배당락이 있어서 단기간에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뭐 다음 주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저는 우호적인 상황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하창한 본부장님 세 번째 종목도 역시 삼성전자였습니다. 지금 가격대로는 결국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삼성전자가 풀어야 할 숙제는 좀 외국인 수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종목 각각 내일장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삼성전자 내일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사실 뭐 내일 커다란 대응보다는 이제 모든 악재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에 집중하자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용기를 갖고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삼성전자를 이 가격에 또 한번 볼 날이 있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매력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용기를 갖고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기를 갖고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은요? 네,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거는 좀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론 주식하다 보면 물려도 사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하. 그 정도로 매력적이다라는 거죠. 네. 네, 그 얘기는 즉슨 물려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고 모아가다 보면은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긍정적이고요. 저는 반등의 서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의 서막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마이크론이 지금 16%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시장에도 또 한번 반도체주에 크게 훈풍이 불었으면 하는 마음을 함께 담아서 전해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베스트 30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레 컴퍼니 김민성 이사,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